안녕하세요. 피플비드 CJB 연구역입니다.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과도한 행정과 악성 민원, 심지어 아이들의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 지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영식 충청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장 모시고 이 교권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피플비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3년간 충북교총과 함께하게 될 제38대 신임회장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김영식입니다. 충북교총은 회원이 주인이며 회원의 행복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추구합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고충으로부터 선생님들을 지켜내고 선생님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이 모든 것을 교총 가족과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초지일관하고 언행일치하며 행동으로 실천해서 결과로 보답하는 충북교총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충청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이제 줄여서 충북교총이라고 이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지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교육은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백년지 대계입니다. 충북교총은 10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의 전문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 진흥과 문화 창달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충북 최대 회원을 보유한 전문직 교원 단체입니다. 본회는 중앙교총을 비롯해서 각 시군 10개의 교총과 교섭, 교권, 정책연구 3개의 상설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수, 사서, 역량,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정규 교사와 정규 교사 및 교장, 교감, 원장, 원감, 대학 교수, 기간제 선생님들까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회장님께서는 올해 선출이 되셨고 올해부터 이제 3년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8개월 정도 임기가 지났는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8개월 동안 활동의 뭐 성과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북교총은 도내 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총 주관 7개 단체의 교육 공동체를 결성하였으며 네. 도교육위와 도교육청의 상호 협력을 위해 간헐적 협의와 상시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 발생 학교들을 예방하여 선생님들과 행재정적, 법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으로 헌신하다 돌아가신 선생님들을 애도와 추모하기 위해 최근에는 교육 공동체 추모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특히 교권 보호 입법 촉구를 위해서 전국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 참여와 국회 앞 그리고 청주의 성안길 그리고 청주 도심의 주요 길목에서 아침 출근길에 1인 시위를 전개한 바 있어요.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학부모 단체와 연합해서 스승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선생님들의 현장 개선을 위한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연구 보고서와 교육 자료전 대회를 성료하였습니다. 네. 방학을 맞아 골프, 배드민턴 등의 스포츠 문화 페스티벌을 건강 증진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고 네. 교사들 개인별 맞춤식 직무 연수와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국내외 문화 탐방도 다녀왔습니다. 특히 지금은 교권보호사법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총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교총은 과거와는 달리 평교사와 관리자, 신구 세대를 모두 아우르겠다는 목표 아래 각고의 노력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네. 한 400여 명의 신규 회원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는 소수에 집중하지 않고 5,600여 교총 가족들이 상시 소통을 통해 형성한 공감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교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교원 노조 단체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매년 정년 및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의 수에 비해서 신규 선생님들의 단체 가입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직 생활의 고충으로부터 선생님들을 지켜드릴 수 있는 교원 단체에 대한 신규 선생님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요. 무임승차가 아닌 교육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규 선생님들의 가입이 지금 이제 급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 어디에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교직의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지금과 같이 일어나는 교육 현상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피해에 대한 피부에 절감하는 느낌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교육 생활을 앞으로 한 30년 동안 하게 될 텐데 네. 마치 이게 나의 일이 아닌 불 건너 다른 동네의 이야기인 듯 느끼는 그런 의식들 때문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네. 그럼 이제 회장님께서는 임기 동안 또 이제 신규 선생님들의 가입을 위해서도 열심히 또 노력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기가 3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임기 내에 좀 회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올해 하반기 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먼저 교권 보호 관련 입법 관철과 아동 학대 관련 법안의 개정에 영향을 집중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교원들의 합리적인 실직 수당 등 복지 처우의 개선도 필요하고요. 네, 네. 교원 평가 제도와 차등 성과급제의 폐지,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도 같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 풍토 조성을 하는데도 주력해야 되겠죠. 그 외에 글로컬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유수한 대학의 탐방을 추진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건강해야 학교 현장에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한마당 축제와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전문적 소양이 높아야 다양한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직무 연수라든지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대회나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전 이러한 대회들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문화적인 리터러시 향상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다양한 문학 기행도 계획하고 있고요. 내 나라 내 고장 바로 알기 역사 문화 탐방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네. 교총 회원들의 회비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수익 사업을 전개하고 독립된 교총 회관을 하나 건립하는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게
네. 저의 임기 내에 작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같이 함께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또 필요하니까 이 독립된 교총회관 건립도 또 꿈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너무나 이제 교권 침해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사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교사들의 교육 환경, 교육 여건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진 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 대부분의 교사가 그러하듯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도 건강한 학부모님들이 분명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의 대부분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 교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요. 전체 520건 중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가 241건으로 압도적으로 1위에 있어요. 네. 학생의 피해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도 같은 양상입니다. 네. 예, 이런 교권 침해의 유형들을 좀 살펴보면 학부모님들의 경우 무차별한 폭언을 하신다든지 폭설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인신공격에 명예회복 그다음에 협박, 아이고. 허위사실 유포 말도 못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네. 이러한 일들 중에서도 본인의 자녀를 지도하는 지도 방식에 불만을 갖고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학부모님들의 교권 침해 중에도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권의 침해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 유형도 학부모님들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주로 학생들은 수업을 방해를 한다거나 폭언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폭행한다거나 심지어 성희롱하는 이런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런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고발이 되면 수업 배제는 물론이고요. 네. 일단 담임에서 또 배제가 됩니다. 일단 그럼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즉시 조치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신고가 되면 네. 고발 고소 신고가 되면 우선 네.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 경찰 조사에서 검찰로 이관이 되면 이제는 검사님 앞에 조사를 받아야 되고 네네. 이것이 결국은 법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찰 조사와 재판까지 받는 육체적, 심적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설령 이렇게 무혐의 판정이 나더라도 네. 이러한 고충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선생님들 혼자의 몫이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명예퇴직과 교직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돼요. 이건 결국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교사의 수급을 공백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학생들이 결국은 교육받을 네. 권한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결론이 됩니다. 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제 보수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조금 더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좀 의욕적으로 조금 더 열정을 내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혹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또 보수적으로 학생들을 대하게 되는 악순환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인성적으로 건강한 아이도 키우겠다, 교육하겠다라는 그런 일념의 마음을 접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아이를 열심히 잘 가르치려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고소 고발을 당하는 입장이니 고소 고발을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아이의 교육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이제 회장님께서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교육에 직접 이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만나 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교직에 뭐 20년 또 더 길게 이렇게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많이 변화된 걸 어떻게 좀 표현을 하시는지도 듣고 싶거든요.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네. 스승님의 맞아요. 네.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네. 그렇게 생활에 실천해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시는 지금의 MZ세대라고 하나요? 네, 네. 그러고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핵가족화 되어 가다 보니까 요즘 가정에는 아이가 없는 가정도 많고요. 그렇죠. 네. 아이가 있더라도 한 명뿐이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녀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 타인의 자녀들이 먼저 생각되지는 않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선생님 존중이 곧 부모님 존중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학교를 다니고 선생님과의 상호 관계를 했던 과거의 분들은 네. 지금의 세대들의 이러한 변화들의 이해를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근데 진짜로, 이제 뭐 뉴스에서 요즘에 또 워낙에 많이 또 다뤄지는 사안이다 보니까,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참담한 그런 심정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이제 교권 침해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들, 방금도 조금 언급해 주셨지만 또 어떤 이유들이 더 있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라든지 악성 민원, 그리고 정당한 교육 지도 활동을 방해하는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권 보호 법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학생들의 권리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책임은 그에 비해서 일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는 그러니까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왜곡된 어떤 인권 의식을 갖게 되는 과도한 학생 인권 조례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에 의한 익명의 서술 평가 방식으로 하는 교원 평가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역시 서술 평가다 보니까 교사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성희롱을 하는 그러한 통로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그래서 침해 사례를 더욱더 부추기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그럼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익명으로. 교원 평가 제도는 네. 5점의 리커르트식의 점수를 매기는 방법에 더해서 네. 서술식으로 선생님에 대한 교육 활동에 대한 평을 쓰게 돼 있는데 네네. 그 평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악용하는 잘못된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 역시 이 교권 침해의 사례를 늘리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개정들 또 뭔가 이제 변화가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교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해결책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먼저 교권 보호를 위한 4가지 법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고의 중대 과실이 없는 생활지도 시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면책 입법을 만들다는지죠. 또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장시키는 등의 지도 방안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한다거나 또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촘촘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역시 재검토를 통해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요. 교사의 교권과 조화가 이루도록 되어야 합니다. 예,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피드백 제공에 한계를 또 주고 있고 인격 무시나 성희롱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의 부작용을 양성하는 교원 양성평가 제도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교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직 사회의 협력 문화를 무너뜨리는 성과급 제도도 전면 재검토를 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학교에 있어서 일반 교육과는 무관한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를 좀 이관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연금에 대한 불안도 선생님들이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60세가 넘어서 정년할 시점에는 네. 국가의 연금이 굉장히 줄어들 거를 그렇죠.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수십 년째 제자리에 있는 교원의 합리적인 실질적인 수당 등과 같은 복지 처우의 개선이 반드시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이거나 제도적인 장치에 의한 방안 마련으로는 이 붕괴된 교권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교권 회복은요, 선생님을 믿고 아이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님과 군사부 일체를 실천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지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선생님 존중이 곧 부모님 존중이라는 가정교육의 목표가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한테 대하는 태도, 그걸 보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대로 또 흡수하고 배우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또 존중심을 좀 가르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도 높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모두에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의 인권 존중을 부정하려는 건 아닙니다. 네. 학생들의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학생의 인권 조례가 교사들의 교권과 조화가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보면요. 네. 외국과 우리나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반면에요. 미국의 뉴욕시를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네. 거기에서는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책임이 분명히 들어갔네요. 여기에는 네. 권리에 따른 책임이라는 표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뉴욕시 장전에는 학생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사항이 매우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징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반면 우리의 학생 인권 조례는 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책임에 따른 네. 권한에 따른 책임이 너무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조례 내용 중에 보면 네. 이 두발, 복장 등의 개성 실현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지품 검사를 금지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네. 거기다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이러한 규정들은 제가 보기에 다른 학생들도 수업권에 엄연히 있는데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 지도를 선생님이 못하게 이 조례가 가로막는 그러한 꼴이 되는 셈이에요. 네, 네. 이 따라서 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과 보호 방향이 학생 인권 조례의 재검토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검토를 해볼 수 있냐면요. 학생 인권 조례를 이렇게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예의 바르고 진실하며 협조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 또는 학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존중한다. 또는 안전하고 학습 환경을 방해하지 않는 개인 소유물을 학교에 가지고 온다.
이런 조항들을 넣는 방식이죠. 네. 예, 무엇보다도 현재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네.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명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네. 지금도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개정안의 목소리가 높은데 네. 이 학생 인권 조례의 명칭을 책임에 따른 권리의 관계로서 명명하게 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처벌법 같은 이러한 상위법들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충돌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권리가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책무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매주 전국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이제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전국 교사들의 자발적인 국회 앞 집회가 7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우리 교사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7차 9월 2일 날에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내일은요, 네. 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교사노조, 정교조 등 6개 단체 회장님들이 함께하는 8번째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내일 토요일입니다. 네. 네. 16일이고요. 네. 이렇게 끊이지 않는 교사들의 이 자발적인 집단 행동의 표출은 그간 홀로 외롭게 견뎌온 무고성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등의 교권 침해에 기인한 죽음으로부터 더 이상 자신과 동료들을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절규이고요. 네. 살려달라는 정말 간절한 선생님들의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주문이기도 해요. 법망항에서 미래의 등불이 될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잘 교육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 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학부모 단체 포함해서 8개 교육 공동체가 공동 주최를 해서 서익주 선생님의 49제 추모식을 개최했었습니다. 네.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꽃다운 아이의 운명을 달리한 우리 고 서희초 선생님을 비롯해서요. 전국의 교육과 학생 지도에 헌신하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을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충북교총 포함해서 충북학교 학부모연합회, 충북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연합회, 네. 충북초등교장협의회, 충북중등교장협의회, 충북초등교감협의회, 충북중등교감협의회, 네. 그리고 우리 교육 선배님들인 충북교육삼락회까지 총 8개 교육 공동체가 주체가 돼서 네.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고자 근무 시간이 끝난 저녁 시간에 고인의 뜻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이 선생님들의 염원인 교육권 보장은요, 그 어떠한 이유보다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마음의 각오일 것입니다.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호소로 그간 정부와 국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추모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러한 우호적 지지를 이어가고요. 교권보호 입법 및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도민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조속한 교권 관련 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려는 그러한 생각도 함께 추모식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서희초 교사 사건 사안으로 인해서 이제 교권조례 제정의 문지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교실 붕괴다, 교권 추락으로 지금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 지도에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네. 네. 지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니에요. 근본 서희초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한 복합적 사유에 기인한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학생 인권 조례의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환경 개선안의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움직임은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네. 학교 현장에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을 기해야 할 시점입니다. 근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교권 보호를 위한 사항이 상위법인 법률에 명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조례 역시 상위법 때문에 네. 무용지물이 되는 그쵸.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네. 교권 조례도 역시 학교의 관리자와 평교사 간에 대립 구도나 갈등 양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부작용처럼 교권 조례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상위법과 또 충돌하지 않고 다른 교육 주체, 즉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야 됩니다. 즉 이게 동일한 어떤 교육 사안에 대해서 학생 조례와 교사의 교권 조례가 경합할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학부모 조례 역시 또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교권 조례도 만들고 학생 인권 조례도 만들었으니 학부모의 조례도 만들어 달라는 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런 이런 교육 구성원들 간의 이 갈등, 웃지 못할 갈등, 그러네요. 이런 네. 옥상옥도 반드시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실제적 구현이 되려면 아동법칙법이라든지 아동학대 처벌법과 같은 상위법의 개정이 없이는 절대 실효성이 나타날 걸로 예상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조례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이 전담 인력을 증원을 해야 되고요. 네.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도 함께 수반되어야지만 새로이 만들어지는 이 교권 조례가 제 기능을 작동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법 개정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 또 이런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또 정부와 국회에서 이 교권보호 입법 발의와 또 통과를 위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법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개정이 시급한 법안으로는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복지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 관련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네. 이 국회 교육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세부 쟁점 사안에 대한 불합의로 법안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합의와 의결된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서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네. 특히 초중등 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금지 행위로 보지 아니해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 내진 6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 등을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도 역시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되며 유치원 고시 제8조 조항을 교육활동 방해 유아에 대한 분리 조치가 가능하게 해야 되고요.
전담 인력과 분리 공간을 마련도 해야 되고 해당 유아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인계를 통한 가정학습 등에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특수학교 학생들도 있어요. 네. 이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이건 가중처벌이 되는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네네. 특수교사와 일반 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안전망을 이러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들을 네. 학생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등의 13건의 교원 지휘법이 조속히 통과되는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 학습 차량을 이제 어린이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라는 이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또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진행 상황 또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야말로 현장에서는 2학기 네. 대혼란입니다. 그쵸. 이제 가을 소풍 원래 다들 갈 계획이 있을 텐데요. 2학기에 가을 소풍뿐만 아니라 네. 야외 교육에 준비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 법제처에서 이 현장 체육 학습을 위한 어린이들을 이동시킬 때는 도로교통법 상의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고요. 적법한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을 내놨어요. 네. 이게 지금 발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네. 이렇게 이 기존대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체험학습을 가는 부분에 대해 단속을 하는 대신 네. 계도와 홍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현장에 급한 불을 끄고자 하는 임시 방편적인 제안인데요. 네. 이러한 부분을 교육부에서도 안내를 했어요. 네. 일선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교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그 체험학습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대신하지 않도록 맞아요.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고까지 얘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솔 선생님이나 학교장님들은 이 현장 체험을 진행하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부담스럽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네. 심적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체험학습을 진행할 때 버스와 관련된 사고뿐만 아니라 네. 그 교육활동 지도 상황 속에서도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쵸. 그러한 부분에 대한 뭐 보호의 조치가 언급이 없다는 부분이 네. 현장학습 진행을 꺼리게 만드는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장이나 아니면 인솔 교사들에게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교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귀책 사유 말고 네.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체험학습의 모든 교육 활동 사안들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대신한다는 이런 법령 개정을 통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학교 밖 현장 교육 시행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사실 그런 어린이 안전 차량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노란색 버스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이제 현장 학습을 가기에는 너무나 이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초중등 교육 교부금이 올해보다 이제 6.9조나 감소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요? 예, 물가는 올라가고 교육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네.
우선 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서 학생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교권 회복을 위해 각종 교육권 보장 법안 정책의 실질적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교부금 사용에 저는 우선순위가 현재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 단위의 민원 대응팀 구성이라든지 운영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예산 필요하고요.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교육청 이관이라든지 구성 및 운영에 또 예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육청별로 변호사 확충 및 교원별 지정 변호사제 운영 예산도 있어야 하고요. 네. 수업 방해 학생들을 교실 분리를 위한 분리 공간도 마련되고 그러한 부분을 관리할 인력과 지원 예산이 또 필요하게 돼요. 거기에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출입 절차를 강화하는 그런 예산들도 편성이 돼야 되고 교원 배상 책임보험 운영 체제 개선과 보상액 범위 확대를 위한 예산도 필요한 실정이에요. 네. 자, 이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또 사용하는 것,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투쟁 뭐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 주장의 배경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서 파업대 대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파업 기간에 한정해서 필수 인력을 두게 되면 파업 참여의 절반 이상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를 허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파업권의 보장을 하면서도 학교의 파행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교육 공무직의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학습권이나 돌봄, 건강과 같은 최소한의 학생의 생존 기본권도 보호를 받아야 하거든요. 노조의 파업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신학기 초에 연례 행사처럼 지금 되풀이 되고 있어요. 이게 목적 달성을 위한 협상 내용이 최소한 학생들의 생존 기본권은 아니어야 할 것 같고요. 네.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성숙된 우리 노조들의 모습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특히 우리 노조는 파업에 앞서서 학교 내에 자신들의 업무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업무 신장을 위한 연수의 노력을 통해서 교육가족들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 선행되면 그 진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파업 주체가 노조원이기 전에 하나의 부모임을 먼저 좀 생각해 주십시오. 본인의 자녀가 학교 점심으로 차가운 우유와 빵을 급식받아 먹는다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대한민국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의 돌봄이 불가하다면 정상적인 회사나 사회적 업무 종사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2025년부터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교육은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국가 존립의 사안이에요. 네. 예, 이건 어느 시대에 어떤 누구의 치적의 완성품을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 학생의 진로 적성 개발, 자율성과 결정권 존중, 아주 좋은 취지의 고교 학점제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학생들의 충족 욕구 할 수 있도록 교사 공급 교육과정, 교육시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 인프라가 달라서 교육의 질에 격차가 생기는 이러한 심화 부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23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적용받고 있는 학생들은 28년이 되면 입시 제도가 바뀌어요. 네. 그 바뀐 입시 제도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선행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2022년도에 국가교육과정도 개정이 되었는데 이거 네. 역시 25년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염두에 두고 급하게 개발 고시되었거든요. 이렇게 교육과정이 지금 안정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선행 준비 없이 교육과정의 개정을 일어난다면 네. 이 학교 현장에는 정말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선생님의 피로도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제 차근차근 좀 진행되는 과정들이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2024학년도 유초, 중등, 특수, 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가 지난 8월에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해와 비교해서 선발 인원이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학령기 인구 감소를 이유로 이 열악한 교육 현실을 외면해서는 교육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네. 교육의 효율성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학교 현장의 질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정책의 수요를 반영해야 된다고 봐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교 학점제를 감안한다면은 교원 정원 감소는 국가 교육력의 약화,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의 교수학습 활동 보호 방식을 보면요. 이 교권 침해 학생을 일정 기간 또 배제를 하고 또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학부모 응대 매뉴얼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회장님? 네. 우리나라의 현실은 법령과 제도 내에서 교권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다각도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먼저 영국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방해 수준이 심각하면 수업에서 침해 학생을 일정 기간 배제하거나 정학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부 지침에 명시를 합니다. 네. 또 독일에서는 교권 침해 학생이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어요. 또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 응대 매뉴얼도 존재를 합니다. 네. 저는 한 예로 선진국의 경우에 학생이 학교에 입학 및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면 학생은 학교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선서식을 하고요. 네. 학부모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녀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기도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해외 사례들을 좀 우리가 좀 반영할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우리나라에도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교원 자율 연수비 이 연간 지원액이 뭐 시도 교육청마다 이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 교육부는 교원 연수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직무 연수 경비 지원을 1인당 25만 원 수준으로 공고를 하고 예산 확보를 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안내를 했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실정에 따라서 지원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 다르다고 해서 교원들의 수업 혁신과 전문성 성장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이 중요성의 차이가 있을 수는 없죠. 교육의 질은 교원의 전문성에 달려있는 만큼 교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고 끊임없이 연찬하고 역량 신장에 나설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은 1인당 연수경비 지원액을 최소 25만 원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연수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울러 이게 오로지 승인받는 연수기관의 직무 연수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뭐 도서 구입이라든지 자격치 등 학비 등 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이게 20가지가 넘는 연수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이수하는 데만 연간 50시간 이상 소요돼요.
이 과도하고 형식적인 이런 각종 연수는 축소하든지 폐지를 고려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교육 현장에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희 시청자분들과 또 학생, 또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교육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급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공사교육을 받고 현재의 건강한 인품을 갖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아이들만 바라보고 교육 본질의 추구에 정성을 다해야 하며 백년지기의 달성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공익에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님을,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성숙된 인식의 변화를 호소드립니다. 이 급변하는 사회에 핵가족화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아이도 소중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 미래의 동량으로 키우고자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과 같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인격체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선생님들과 보내는 제2의 가정인 학교와 제2의 부모인 우리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에 나서지 않도록 교권보호입법 제도 개선을 조속히 관철시켜 주십시오. 학부모님께 요청합니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멈추어 주십시오. 학생들에게 강구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존중하듯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영식 충청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또 교사들은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또 우리 교육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이 충북 교총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피플 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